문제단의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1강 심리검사의 개발과 선택인데요. 첫 번째 심리검사의 문항 분석이에요. 이 문항 분석에서 문항 난이도 또는 곤란도라는 것이 있는데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문항의 답을 맞힌 피검자 수를 전체의 피검자 수로 나눈 값이 돼요. 0.00에서 1.00의 범위 내에 있으며 1.0은요 모든 피검자가 답을 맞힌 쉬운 문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문항의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쉬운 문제가 되고요. 문항 난이도 지수가 0.50일 때 검사 점수의 분산도는 최대가 되겠죠. 문항이 어려울수록 검사 점수의 별량이 낮아져서 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돼요. 두 번째 문항의 변별도라는 것이 있는데 문항 변별도는 각각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과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변별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문항의 변별도 분석은 상위 점수 피검자 수에서 하위 점수 피검자 수를 뺀 다음에 양 집단의 피검자 수로 나눈 것이 바로 문항의 변별도가 되겠네요. 문항 추측도는 그 답을 맞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문항의 정답을 맞힐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문항이어서 문항의 추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해요. 오답의 능률도라는 것은 응답자가 오답지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문항 오답률은 전체 문항 중에서 오답을 선택한 비율을 문항 오답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요. 이 객관적 검사는 검사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구조적 검사라고도 해요. 문항의 내용이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료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의 해석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검사예요. 객관적 검사의 목적은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같은 이런 선다형이나 예, 아니요 등의 질문지를 이용한 객관적 형태의 자기 보고식 검사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투사적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 과제를 제시해서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므로 비구조적 검사라고도 해요. 검사 자극 내용을 불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수검자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검사의 실시와 채점의 시간과 노력이 아무래도 절감되겠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어요. 검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고요. 부적합한 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투사적 검사는요. 내담자의 독특한 반응을 통해서 개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내담자의 의도적인 방어 반응을 방지하여 솔직한 응답을 유도해요. 그리고 내담자의 다양한 표현을 유도하며 풍부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각각의 장점은 상대 검사의 단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경향성, 묵종 경향성에 영향을 받고요. 수검자의 감정이나 신념, 무의식적 요인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문항 내용 및 응답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단점 또한 있어요. 반면 투사적 검사는 검사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타당도 검증도 빈약하고요.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검사 반응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단점도 있고요. 검사의 채점 해석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의 채점에 있어서 많은 다른 점이 있을 것이에요. 객관적 검사의 예시를 보면 한국 웩슬로 성인형 지능검사나 MMPI, MBTI 그리고 16 성격 요인 검사 등이 객관식 검사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투사적 검사는 로샤 검사, 주제 통합 검사, 문장 완성 검사,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흔히 우리가 HTP 검사라고 하죠. 그리고 인물화 검사 등이 있어요.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이 표현은요, 수검자가 본래 자기 모습이 아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반응 경향성은 수검자 자신의 취향이나 의도에 따라서 일정한 흐름으로 반응한다는 얘기고, 묵종 경향성은 수검자가 문학 내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네 또는 아니오로 반응한다. 한마디로 쭉 찍는다는 얘기예요. 심리검사의 선택과 실시민 해석인데요.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 문항 제작 시의 고려사항이에요. 첫 번째, 문항이 적절해야 되는데요. 성별, 종교, 인종, 문화 등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문항의 난이도는 수검자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를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항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이 문항의 구조가 필요하고요. 문항은 수검자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되는 문항의 동기 유발 또한 필요해요. 그리고 기존 검사에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문항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항의 참신성도 역시 고려 대상이 되고요. 특정 집단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 문항의 중립성도 역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리검사 선정 시의 고려사항은 심리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시행상의 간편성, 경제성 등 실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검사 선택에 있어서 내담자를 포함해야 하고요. 이번에는 심리검사 실시 시에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검사의 구두 지시사항은 미리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요. 지나친 소음과 방해 자극이 없는 곳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협조, 격려를 통해 수검자가 검사를 성실히 하도록 해야 하고요. 검사는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한 구성 요소로만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검사는 내담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해요. 심리검사 결과 해석할 때 유의사항은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해석에 대해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고요. 검사 결과로 나타난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검사 결과는 내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와 관련해서 제시되어야 해요. 또한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해야 하며,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자는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검사의 점수보다는 진점수의 범위를 말해주는 것이 좋고요. 검사 결과를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것이에요. 내담자를 배제하면 안 돼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런 검사 결과 해석 시의 유의사항이에요. 틴슬레이와 브래들리의 심리 검사 결과 해석이 있는데요. 검사 결과 해석 전에 검토의 2단계는 이해와 통합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해는 내담자의 검사 결과 해석에 있어서 기준과 참조해서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얻어진 검사 정보와 상담자가 수집한 내담자의 다른 정보들을 통합해야 해요. 그래서 이해와 통합이 결과 해석 전 검토의 2단계예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 해석의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해석 준비 단계예요. 상담자는 검사 결과와 내담자의 정보가 통합되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2단계는 내담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인데요. 상담자는 내담자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고, 제3단계는 결과 전달 단계예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전달해야 하고, 4단계가 추후 활동 단계예요. 상담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틴슬레이와 브래들리의 심리 검사 결과 해석 전 검토의 2단계, 그리고 해석 4단계 나눠볼 수 있네요. 부정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통보해야 되는가?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또 적절한 해석을 담은 설명과 함께 전달해야 되겠죠? 내담자의 이 방어를 최소화하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검사 결과를 내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검사 결과가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해야 되겠죠.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는 수검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야 하고요. 새로운 기법을 표준화할 때는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지켜야 해요. 그리고 심리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해야 하고요. 심리 검사의 결과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그리고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22년도 공시 문제인데요. 투사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행동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상담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투사 검사는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주의적 접근을 다루는 상담자는 사용하면 안 돼요. 1번 그래서 맞는 거고, 2번에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수검자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그리고 3번 수검자의 비구조화된 자극을 제시해서 반응을 유도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 4번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서 직업상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은 투사 검사가 아니라 요거는 객관적 검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22년도 직업상담에서 심리검사 활용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 심리검사 결과 해석은 가설의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확정적 형태, 즉 뭐뭐이다 라고 제시하면 안 되고요.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이런 가설의 형태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확정적으로 제시해보지만 그게 딱 고정화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검사의 한계 인식하고 적절하게 선택해야 되고요. 해석 지침이 있으면 누구라도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해석 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훈련받은 전문가여야지만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강의 중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